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오늘은 고엑스콩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아직 저번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한 번씩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리며, 오늘도 역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엑스콩에 대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북미 개봉일이 4월 12일에서 3월 29일로 앞당겨졌다는 것이죠. 사실 고엑스콩의 원래 개봉일은 3월 15일이었으나 미국 작가 배우 조합 파업 사태로 인해 4월로 밀리게 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3월로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또 다른 대작인 쿵푸 팬더 4가 개봉하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고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겠죠. 우리나라 개봉일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고대 콩 때처럼 고엑스콩도 북미보다 한국이 더 빨리 개봉할 테니 늦어도 3월 26일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무튼 지난 1월 4일에는 영국의 영화 잡지 회사인 토탈 필름에서 고엑스콩에 관한 신간호도 발행했는데요. 고질라와 콩이 연합한 모습의 새로운 아트 커버 2장과 함께 인물 위주의 스틸컷도 3장이 공개되었고, 가장 중요한 애덤 윙가드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었죠. 그는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고질라의 진화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대 콩을 제작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는 고질라의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연속성을 갖는 시리즈인 만큼 고질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는 자신만의 고질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워했고, 이번에야말로 애덤 고질을 만들기 위해 등빈을 디자인도 바꾸고 다른 색의 고질라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질라가 이볼브드 고질라로 진화하는 합당한 설명이 영화 속에 다 나와 있다고 답변했죠. 콩의 변화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실버백 느낌을 주기 위해 털색을 바꾸고 수염을 길렀으며 비스트 글러브를 추가해 색다른 인상을 만들어냈죠. 이어 윙가드 감독은 이 비스트 글러브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예상했듯이 에이펙스의 기술을 흡수한 모나크가 직접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화에서는 에이펙스가 따로 언급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 대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댄 스티븐스가 연기하는 트래퍼였습니다. 감독이 언급하길 트래퍼는 생물학 박사로 아픈 타이탄이 있을 때 그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죠. 즉 이번 작품에서 타이탄 의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콩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 저번 영상에서 우연님이 남겨주신 의견처럼 정말로 콩이 부상 때문에 비스트 글러브를 장착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야생에서는 본 뒤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마주치면 싸움을 피하거나 라돈처럼 고개를 숙이기 마련인데, 어떻게 되먹은 게 콩은 전혀 굽힐 줄 몰랐죠. 고대 콩 당시에도 콩은 고질라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죽었던 걸 생각해보면 스카킹이라고 해서 싸움을 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겉보기에 스카킹은 콩선에서 손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감독이 표현하길 그는 한 명의 타이탄이 상대하기엔 너무 막강한 존재라고 말했죠. 이 말인 즉슨 고질라가 와도 그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윙가드 감독은 왜 이렇게 스카킹을 강한 존재로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스카킹이 인류 최악의 면을 상징한다는 걸 강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악이 무엇인지는 애덤 윙가드 감독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스카킹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자기 맘대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다른 생물들을 노예로 삼으며 자신의 업적인 것 마냥 사냥한 타이탄의 뼈를 잔뜩 쌓아두는 것을 보면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그대로 이식받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콩이 인류의 가장 좋은 부분을 대표하는 것처럼
스카킹은 인류 최악의 측면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정작용이기도 한 고질라가 콩과 함께 스카킹을 제거한다면 지구 입장에서 인류의 가장 좋은 부분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이전 시리즈에서는 본 적 없는 유형의 괴수를 만나는 것에 있다고 감독은 밝혔죠. 또한 그는 자신이 슈와 시리즈를 정말 즐겁게 시청했다면서 이번 작품에서 골수 팬들을 위한 이스터에그를 많이 숨겨두었으니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담으로 최근 플레이메이츠에서는 고엑스콩 장난감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이집트에 막 도착한 비스트콩과 얼음을 깨고 나온 이볼브드 고질라의 확장된 클립을 볼 수 있었죠. 물론 이것만 보면 크게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그와 동시에 루머로만 존재하던 모스라 장난감의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알고 보니 이 사진은 팬이 만든 가짜 이미지인 것이 밝혀지면서 고엑스콩에 모스라가 등장한다는 소문이 진실인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스라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지만 이 주제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한번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최근 공개된 고엑스콩 일본 공식 예고편에 대한 소식인데요. 역시 고질라 본가라 그런지 전용 예고편도 하나씩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지막 장면에서는 콜로세움 위로 고질라의 웅장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 그가 이탈리아 로마까지 출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같은 시각 로마를 습격한 또 다른 타이탄을 제압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절지동물 형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타이탄의 정체에 대해 현재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첫 번째는 킹오먼에서 이미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스켈라가 로마에 당도했다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아라크니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거미 형태의 타이탄이 등장한다는 루머였죠. 이 타이탄의 정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당시 고질라의 모습은 아직 이볼브드로 진화하기 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아마 영화 초반을 장식하는 개별 전투이거나 고대콩 이후 고질라의 행적을 보여주는 이벤트 씬일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장면을 저번 장면과 비교해보면 CG 작업이 점점 완성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한 가지 의문인 것은 고질라가 서 있는 곳이 콜로세움의 안과 밖 중 어디냐는 것인데 카메라 각도로 봤을 때는 뭔가 콜로세움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긴 꼬리를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고질라는 사실 콜로세움 뒤편에 위치해 있고 콜로세움 외벽을 꼬리로 에워싸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소중히 하는 그는 대체... 아무튼 고질라의 초롱초롱한 눈이 귀여워 보이는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몬스터버스에 관한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